나 혼자 망하면 끝이야. 지은호 너도 편하진 않을걸. 너를 낳아준 내가 길바닥에서 잠이라도 자야 좋겠니? 고성이가 골목 입구를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지은호는 반사적으로 한 걸음 물러났고 뒤로 물러난 발끝이 담벼락에 걸리면서 숨이 짧게 끊겼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고성이가 박진석에게 쫓겨나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은호가 한우진에게 간이식 후 고맙다며 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뻔뻔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 시작할게요. 그 돈 못 드려요. 지은호가 짧게 끊어 말하자 고성이 눈빛이 바로 바뀌었습니다. 고성이는 울먹이지도 않았고 억울한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곧장 내 탓부터 꺼냈습니다. 그래, 네가 우진이 간이식 결심을 늦게 하니까 시간이 길어졌잖아. 그 사이 박진석이 냄새 맡고 뒤를 캤고 결국 다 들켰어. 나 지금 집에도 못 들어가. 모든 걸 다 잃었다고. 근데 넌 날 이렇게 외면하는 거니? 그건 제 탓이 아니에요. 고성이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럼 누구 탓인데? 내 탓도 아니야. 지금 그런 거 따지려고 온 거 아니야. 나 그 돈 필요해 일부라도 돌려줘. 지은호가 한숨을 삼켰습니다. 협박이에요? 고성이는 대답 대신 아주 태연하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거리가 한 뼘쯤으로 줄었습니다. 골목이 좁으니까 고성이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협박? 나 혼자 망하면 끝이야. 너도 편하진 않을걸. 고성이는 그렇게 모진 말을 끝내 내뱉었어요. 넌 널 낳아준 내가 길바닥에서 잠이라도 자야 좋겠니? 지은호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 아래쪽이 툭 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고도 고성이는 그 단어를 칼처럼 써먹었습니다. 지은호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성이 씨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여요. 은호야, 너 지금 나를 살려달라는 말도 못 알아듣니? 지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요? 왜 당신을 도와야 하죠? 당신은 날 버렸던 사람이었다는 거 기억 안 나세요? 고성이가 눈을 크게 뜨더니 바로 반격했습니다. 고성이는 상처받은 얼굴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지은호를 꿰뚫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널 낳은 엄마야. 그거 잊지 마. 연락 기다리게.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발끝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지은호는 숨을 크게 들이키고 나서야 몸을 돌렸습니다. 지은호는 골목을 빠져나오자마자 편의점 앞에 멈춰섰습니다. 유리창이 비친 자기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지은호는 유리창을 한 번 더 가까이 봤습니다. 눈이 빨갛진 않았지만 눈동자가 너무 또렷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순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정순이는 쌀 씻던 손을 마른 행주에 대충 닦으면서도 지은호 얼굴부터 확인했습니다. 정순이는 질문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순이는 무슨 일 있었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오늘 고성희 씨 만났어. 충격을 과하게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순이는 대신 아주 짧게 물었습니다. 뭐 하자고? 지난번에 고성희가 고맙다고 준 그 돈 다시 달래. 내가 빨리 결심했으면. 자기가 안 들켰대. 자기가 지금 자기 남편한테 쫓겨났는데 그게 내 탓이래. 정순이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가 그 말이 얼마나 아팠을지 먼저 떠올렸습니다. 정순이는 잠깐 냉장고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지은호를 봤습니다. 지은호, 너는 그 사람 말 믿지 마. 네가 늦었든 빨랐든 그 사람은 원래 그렇게 했을 사람이야. 간이식해서 지 자식 살려준 은혜가 얼만데 지금 와서 그딴 소리를 할까? 은호 그런 말에 휘둘리지마 알겠지? 정순이가 원래라는 말을 쓰는 순간 지은호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습니다. 지은호가 울컥 올라오는 걸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가 울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다는 걸 알아서 물컵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정순이는 물을 먹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정순이는 그냥 물컵을 손에 쥐어줬습니다. 지은호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가 더는 못 마시고 내려놨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전화를 했어요. 선배 고성희 씨가 저한테 돈 돌려달래요. 그리고 제 탓이라고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주 짧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지혁은 바로 위로해주지 않았고 먼저 거리를 잡았습니다. 왜 나한테 전화했어? 지은호는 말끝을 붙잡았습니다. 저 혼자서 정리하려고 했는데요. 너무 뻔뻔해서 순간 무서워서요. 이지혁 목소리는 낮았고 딱 필요한 말만 나왔습니다. 무서우면 경찰을 부르면 돼.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거래. 지은호는 그 말이 차갑게 꽂혀서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지은호는 혀끝으로 입술 안쪽을 한번 눌렀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 저 혼자 두지 말아주시면 안 돼요? 이지혁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 여닫는 소리가 들렸고 숨이 짧게 가빠지는 소리가 한 번 섞였습니다. 지은호는 그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선배 괜찮아요? 지금 숨. 이지혁이 말을 끈뜻 정리했습니다. 괜찮아. 그리고 이지혁은 더 차갑게 일부러 단정을 지었습니다. 은호야, 나한테 기대지 마. 지은호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냥 선배 목소리 들으면 좀 괜찮아질 것 같아서요. 이지혁은 부드럽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을 더 확실히 그었습니다. 너 지금 그 말하면 너는 더 흔들려. 나도 흔들리고. 지은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지은호는 왜요라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 질문이 나오면 더 큰 대답이 따라올 것 같아서 입안에서 문장을 삼켰습니다. 선배가 옆에 있으면 제가 덜 흔들릴 것 같아서요. 전화기 너머에서 이지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회사 건물 경비실에만 얘기해둘게. 누가 너 찾아오면 바로 내보내라고. 지은호는 그 말이 도와주겠다가 아니라 여기까지라는 뜻임을 알았습니다. 지은호는 더 묻고 싶었지만 이지혁 목소리는 이미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늦었어. 지은호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붙잡았습니다. 선배,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저 정말 제 탓 아니죠? 이지혁은 아주 짧게 숨을 들이켰다가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 탓 아니야. 그 다음 말이 이어질 것 같았는데 이지혁 쪽에서 또 숨이 가빠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지혁은 더 길게 붙잡히는 걸 피하듯 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가 끊기자 지은호는 그제야 손바닥이 젖어 있는 걸 봤습니다. 땀이 찼습니다. 지은호는 그제야 겁이 났습니다. 고성이가 돈을 달라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고성이가 죄책감을 돈으로 바꾸는 방식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이지혁이 분명히 걱정하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는데도 이상하게 가슴이 먼저 알아챈 것처럼 답답해졌습니다. 그날 밤 이지혁은 혼자 거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부엌 쪽 작은 불만 켰습니다. 이지혁은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이지혁은 물병을 꺼내려다가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이지혁은 물병을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손에 힘을 더 줬습니다. 이지혁은 그 힘 때문에 숨이 더 짧아졌습니다. 이지혁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약통을 꺼냈습니다. 약통 뚜껑을 열자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이지혁은 그 소리를 듣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이지혁은 자신이 아픈 걸 누가 알아채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지은호가 알아채고 무너지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지혁은 더 차갑게 말했고 그 차가운 말이 자기 목을 먼저 조여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밤 지은호 휴대폰에는 낯선 번호로 문자가 한 통 더 왔습니다. 지은호. 내일 다시 얘기하자. 너도 결국 내 말 알아들을 거야. 지은호는 문자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지은호는 화면을 껐다 켰다 하다가 결국 정순이에게는 보여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순이가 걱정할 게 더 늘어나는 게 싫었습니다. 그런데 지은호는 스스로도 이미 알았습니다. 지우지 못했다는 건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는 뜻이니까요. 다음날 아침 박진석 집 거실은 숨이 막힐 만큼 조용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에게 이혼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성이가 숨겨둔 돈기를 하나씩 끊었습니다. 통장, 부동산, 명의, 움직일 수 있는 틈을 죄다 막아버렸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서류에 적힌 건 정리라는 말이 아니라 차단이었습니다. 고성이는 그 서류를 읽다가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박진석은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네가 그렇게 좋아하던 길들이다. 내가 끊는다. 고성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박진석은 한 박자도 안 쉬고 맞받았습니다. 네가 너를 만들었다. 고성이는 곧장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고성이는 집안에서 짐을 챙길 시간도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문 앞에서 멈춰 서서 거실을 한번 훑었습니다. 고성이는 내 집이라는 말을 삼켰습니다. 박진석이 그 말을 기다릴 것 같아서 고성이는 더 참았습니다. 고성이가 집을 나가자마자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고성이는 창구 앞에서 웃었습니다. 고성이는 평소처럼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는 순간 직원 얼굴이 굳었습니다. 직원은 기계적으로 말했다가 다시 공손하게 바꿨습니다. 고객님, 해당 계좌는 현재 출금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고성이가 손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내 돈을 못 꺼낸다고? 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똑같은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고성이는 그 반복이 더 화가 났습니다. 고성이는 여기서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소리를 지르면 자기가 진짜 몰락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싫었습니다. 고성이는 웃는 얼굴을 억지로 만들어서 창구를 떠났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자 고성이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는 변호사였습니다. 박진석이 내 돈을 막았어. 움직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뭐라고 하자 고성이는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나한테 조심하라는 말 하지 마.
지금은 돈이 먼저야. 고성이는 전화를 끊고 명품 매장 앞을 지나쳤습니다. 고성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곧장 중고 명품 거래를 하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성이는 가방을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가방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고성이는 손을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오늘 안에 현금으로 바꿔줘요. 직원이 가격을 말하자 고성이 눈이 한번 흔들렸습니다. 고성이는 그 가격이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고성이는 원래 가격을 깎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성이는 가격을 깎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격 말고. 직원이 난처해하자 고성이는 짧게 웃고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다른 걸로 더 얹을게. 대신 오늘 안에. 고성이는 오늘 안에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고성이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돈이 없으면 입이 열리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입을 막아야 했습니다. 고성이는 자신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해오던 방식이 이제는 자신을 살려야 하는 방식이 되어버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고성이가 가장 쉬운 표적을 다시 고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지은호. 지은호를 흔들어 돈을 만들고 입을 막고 시간을 벌려는 겁니다. 고성이는 그날 오후 사람 많은 거리에서는 웃었습니다. 고성이는 웃는 얼굴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는 변호사였습니다. 고성이는 주변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한 걸음 비켜서서 말했습니다. 차용증 증인칸 비워뒀지? 그래. 사인만 받으면 돼. 사인만. 변호사가 뭐라고 묻자 고성이는 짧게 잘랐습니다. 지은호 쪽이야. 거기 흔들어. 고성이는 전화를 끊고 핸드백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이 떨렸습니다. 고성이는 손이 떨리는 걸 스스로 싫어했습니다. 고성이는 떨림을 멈추려고 손톱으로 손바닥을 눌렀습니다. 살이 아프면 떨림이 잠깐 멈추니까요. 그리고 고성이는 정말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근처였습니다. 고성이는 사람들 눈에는 보이는데 말은 잘 안 들릴 만큼 떨어진 거리로 지은호를 몰아넣었습니다. 회사 로비 바로 앞은 위험하니까 출입구 옆 작은 통로로 지은호를 끌어냈습니다. 지은호는 그 통로가 어제 골목과 닮았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좁고 사람은 지나가고 그런데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은호야. 오늘은 끝내자. 지은호가 고성이 손에 들린 종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또 그거예요? 고성이가 종이를 펼쳐 흔들었습니다. 너도 읽어봤잖아. 이건 서로 깔끔해지는 길이야. 지은호가 종이를 접어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사인 안 해요. 고성이는 바로 결심 늦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네가 결심만 빨랐으면 내가 이런 꼴 안 됐어. 박진석한테 들키지 않았다고. 지은호는 이지혁이 알려준 문장을 그대로 꺼냈습니다. 그건 제 탓이 아니에요. 고성이 눈빛이 번쩍했습니다. 그럼 너는 나를 그냥 굶겨 죽이겠다는 거네. 고성이는 다시 그 문장으로 누르려 했습니다. 고성이는 종이를 탁 접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넌 널 낳아준 내가 길바닥에서 잠이라도 자야 좋겠니?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말로 제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 뒤에서 박성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박성재는 고성이 앞에 서서 지은호를 가렸습니다. 박성재는 고성이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은호 후배한테 이러지 마요. 고성이가 박성재를 훑어보며 웃었습니다. 너는 왜 여기 있어?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만해요. 회사 앞이잖아요. 고성이는 박성재에게 다가가며 박성재가 가장 아파할 말을 골라 던졌습니다. 너 내 아버지 닮았다. 박성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성재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안 살려고 막는 거예요. 고성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막는다고 막아져? 네가 막을수록 너는 더 망가져. 박성재는 고성이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이러면 정말 돌이킬 수 없어요. 고성이는 종이를 봉투에 넣고 지은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너희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지은호가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고성이 씨가 만든 거예요. 고성이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던졌습니다. 좋아. 그럼 병원에서 보자. 고성이가 사라지자 지은 웃음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를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박성재 선배 죄송해요. 제가. 박성재가 지은호 말을 끊었습니다. 미안할 거 없어. 네가 잘못한 거 없어. 박성재는 그렇게 말하고도 바로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박성재는 어머니 고성이가 사라진 방향을 계속 봤습니다. 박성재는 어머니 고성이가 병원이라고 말한 순간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알 것 같아서 목 뒤가 서늘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호는 회사 경비실에 들렀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이 얘기해둘게라고 했던 게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경비실 직원은 지은호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호님 맞으시죠? 이지혁 대표님 요청이 있었습니다. 외부인 출입 통제 관련해서요. 경비실 직원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지은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지은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번호가 바뀌어 다시 울렸습니다. 지은호는 손끝이 떨려서 결국 받지 못하고 그대로 끊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집에서 정순이에게 숨기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왔어. 회사 앞까지. 정순이가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내일은 엄마가 같이 간다. 혼자 두지 않는다.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원하는 건 같이 나오는 거야. 사람들 눈에 보이게 만들고 흔들게 만들고. 정순이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정순이는 맞다는 말을 삼켰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가 지금 스스로를 지키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알았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너 옆에 딱 붙지 않을게. 대신 너 뒤에서 서 있을게. 네가 뒤돌아보면 엄마가 있는 자리. 정순이가 그렇게 말하자 지은호는 그제야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더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사흘 뒤 고성이는 진짜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일이 하나 더 터졌습니다. 이지혁의 검사 일정이 당겨졌습니다. 일정이 당겨진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지혁 상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수술 가능성을 빨리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주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병원은 조용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드나들고 말이 돌고 이름이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병원 안내 데스크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이지혁 보호자 맞으세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전화였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보호자 정보를 말해줄 수 없다고 거절했지만 전화 상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입원 측만 알려줘요. 면회 시간만 알려줘요. 질문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번호로 다른 목소리로 같은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질문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검사실로 이동하는 시간대는요? 보호자가 몇 명이죠? 주차는 어디로 하죠? 질문이 구체적일수록 의도가 더 선명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은 하늘건설 쪽에서 파견된 담당자 정보화였습니다. 정보화는 병원 직원에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정보화는 어떤 방식으로 질문이 들어왔는지만 정확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병원 보안팀과 병동 책임 간호사를 동시에 붙잡고 출입과 면회 기준을 더 엄격하게 바꾸었습니다. 검사날 병원 복도 조명이 환해서 표정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철은 멀쩡한 척했지만 손이 떨렸고 이지혁은 아버지 손을 보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지은호는 멀찍이 서서 기다렸습니다. 아직 김다정, 이지환, 이수빈에게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지혁은 병보다 그 소식이 가족에게 퍼지는 걸 더 두려워했습니다. 정보화가 이지혁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보화는 봉투가 아니라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얇지만 단단한 파일이었습니다. 파일 안에는 검사 일정표, 담당의 연락처, 병원 내 이동 동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보화는 말을 꾸미지 않았습니다. 이지혁 씨 협력 병원 일정 조율이 끝났습니다. 검사 날짜가 당겨졌고 수술 대기 상담도 잡혀 있습니다. 이지혁이 물었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도와주십니까? 정보화가 짧게 답했습니다. 박진석 회장님 지시입니다. 회장님이 병원 쪽 안전관리도 같이 요청하셨습니다. 이지혁은 그제야 회장님이 누구인지 더 묻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이지혁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지혁은 박진석이 왜라는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고성희. 지금 고성희는 돈이 필요했고 돈이 필요하면 사람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고성희가 걸어왔습니다. 고성희는 직원들 사이에 섞여 자연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고성희는 환자 보호자처럼 표정을 고르고 발걸음도 천천히 옮겼습니다. 고성희는 지은호를 먼저 불렀습니다. 은호야. 지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고성희가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여기서 얘기하자고. 지은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긴 병원이에요. 고성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해. 사람은 아픈 곳에서 제일 약해지거든. 고성이는 일부러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고성이 눈은 이지혁 쪽으로 한번 스쳤습니다. 이지혁, 너도 쉽지 않겠네. 이상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 누구야? 고성이는 이상철을 보며 가장 불편한 말을 골라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 집안이랑 얽힌 사람입니다. 이상철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지혁이 숨기고 싶어 했던 것, 바로 그 얽힘이었습니다. 이지혁은 목으로 숨을 삼키듯 한번 넘겼습니다. 이지혁은 멀쩡한 얼굴을 만들려고 했지만 눈빛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정보아가 빠르게 다가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병원입니다. 환자에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고성이가 비웃었습니다. 너는 또 누구야? 정보아가 흔들림 없이 답했습니다. 하늘건설에서 나온 정보아입니다. 박진석 회장님 요청으로 이지혁 씨 치료 일정과 보호 조치가 조율돼 있습니다. 보안 직원이 다가오자 고성이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사람들 앞에서 망가지는 걸 싫어했습니다. 대신 고성이는 지은호에게 아주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네가 돈 안 돌려주면 나는 가만히 못 있어. 지은호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고성이 씨, 그건 제 탓이 아니에요. 그리고 돈도 못 드려요. 고성이는 씩 웃고 돌아섰습니다. 그 웃음은 지금은 물러난다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온다라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쪽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말로만 돌지 않았습니다. 병원 앱면의 예약 쪽에 누군가가 계속해서 예약을 넣었다 취소했습니다. 보호자 이름이 바뀌는 시도가 몇 번이나 찍혔습니다. 간호스테이션에는 보호자가 바뀌었다던데요? 같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질문하는 사람들은 친절했고 그래서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친절한 질문은 보통 목적이 분명하니까요. 정보아는 병동 책임 간호사에게 딱 한 줄만 부탁했습니다. 보호자 확인은 반드시 신분증 확인 후 병동 책임자 승인으로만 바꿔주세요. 그건 병원 입장에서도 과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실제로 흔들고 있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밤 박진석은 변호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진석은 전화를 끊고 박성재를 불렀습니다. 박성재가 들어오자마자 박진석은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어머니가 돈을 원하는 이유 생계가 아니다. 박성재가 굳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뭔데요? 박진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지금 사람들이 입을 열기 전에 돈으로 막으려는 거다. 박성재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뭘 막아요? 박진석이 박성재를 똑바로 봤습니다. 사람을 사야 하고 입을 막아야 하니까. 박성재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럼 지은호 후배한테 돈을 요구한 게. 박진석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후배를 살리려고가 아니다. 자기를 살리려고다. 박성재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박성재는 어머니 고성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회사 앞에서 길바닥에서 자야 좋겠니라고 말하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이 애원이 아니라 구속이었단 걸 박성재는 이제 더 확실히 알았습니다. 박진석은 결정을 바꿨습니다. 체면을 이유로 미뤄둔 정리를 이제는 자식들 때문에 끝내기로 했습니다. 박진석은 박영라와 박성재 앞에서 사과했습니다. 길게 꾸미지 않았습니다. 내가 늦었다. 너희가 다치게 했다. 미안하다. 박영라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영라는 아버지를 미워하는 표정이 아니라 이제야 말하네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를 한 번도 못 보던 눈으로 봤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이 사과해도 어머니 고성이가 멈출 거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지혁은 이상철에게 더 숨기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날 이상철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이지혁 얼굴을 보고 일어났습니다. 이상철은 호통을 치지 않았습니다. 이상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 이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요. 그때 발견 못했고 계속 진행됐어요. 이상철이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그날 밤 김다정은 이상철에게서 짧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상철은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철은 내일 병원 좀 같이 가자 한마디만 했습니다. 김다정은 이유를 묻지 않았지만 목소리에서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이든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걸요. 수술 일정은 빠르게 잡혔습니다. 수술 당일 이지혁이 수술실로 들어갔고 이상철은 문 앞에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였습니다. 박성재도 병원에 왔습니다. 친구를 지키러 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고성이가 또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복도 끝에서 지은호를 봤습니다. 지은호는 멀리 있었지만 얼굴이 보였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지은호가 더 흔들릴까봐 멈췄습니다. 박성재는 결국 지은호에게 말 대신 문자만 보냈습니다. 지은호 후배 여기 있어. 고성희 씨 오면 바로 말해. 지은호가 바로 답장을 하진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려서 답장을 쓰는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보하는 복도 끝에서 조용히 통화를 끝내고 말했습니다. 병원 쪽 안전관리가 더 강화됐습니다. 출입 통제도 올라갔습니다. 이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젖어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고맙습니다 라는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철은 아들 이지혁이 살아서 나오기만 바랐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이제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상철은 벽에 손을 짚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상철은 아들 이름을 속으로 부르며 버텼습니다. 며칠 뒤 이지혁이 눈을 떴습니다. 이상철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살았다. 살아줬다. 이지혁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숨기지 않을게요. 지은호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지은호는 병실 문 앞에서 한번 숨을 고르고 들어왔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 얼굴을 보자마자 무너질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지은호는 울면 이지혁이 또 거리를 둘 것 같아서 울지 않으려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호야. 고성희 씨 말 너 마음에 남기지 마.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가 살아있으면 저는 그 말 안 남겨요. 이지혁은 그 말에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 손을 잡을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손을 잡는 순간 자기가 약해질까봐가 아니었습니다. 지은호가 더 붙잡힐까봐였습니다. 이지혁은 자기 마음이 아니라 지은호 마음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지혁은 손을 잡지 못하고 대신 말로만 남겼습니다. 고성희 씨가 또 오면 너 혼자 맞지 마. 누구든 불러. 지은호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혼자 안 맞을게요.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병원 복도 끝 엘리베이터 앞에서 고성희가 잠깐 멈춰 섰습니다. 고성희는 핸드백 안에서 봉투를 만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직 그 차용증이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종이를 꺼내지 않았지만 종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고성희는 입술을 다물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고성희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누가 제일 약한지, 누가 제일 먼저 흔들릴지, 그리고 누가 흔들리면 돈이 움직일지. 고성희는 그 계산에서 지은호를 다시 지웠다가 다시 적었습니다. 고성희는 오늘도 엄마라는 단어를 무기로 쓸 준비를 했습니다. 수술 다음 날 병원 복도는 더 조용했습니다. 조용한데 발소리 하나만 나도 다 들리는 조용함이었습니다. 박성재는 복도 창가에 서서 밖을 봤습니다. 아침 햇빛이 병원 건물에 부딪혀서 반사되는데 그 반사가 너무 밝아서 박성재는 눈을 찡그렸습니다. 박성재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고성희였습니다. 박성재는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고성희는 끊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박성재는 결국 받았습니다. 왜? 박성재 목소리는 짧았습니다. 고성희는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고성희는 지금 박성재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너 지금 병원이지. 박성재가 바로 잘랐습니다. 무슨 말 하려고? 고성희가 웃었습니다. 웃었는데 웃음이 없었습니다. 너 내 친구 수술 잘 됐대? 다행이네. 근데 너는 다행이기만 하니? 너는 지금 내 옆에 서 있는 애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모른 척할 거야? 박성재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가 지은호 이름을 일부러 안 부르는 걸 알아챘습니다. 이름을 안 부르면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거니까요. 어머니 병원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요. 고성희가 더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밖으로 나와. 로비 말고 주차장. 박성재가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었습니다. 박성재는 전화를 끊지 못했습니다. 끊으면 고성희는 더 못된 방식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안 돼. 고성희는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안 나오면 내가 올라갈게. 박성재는 결국 전화를 끊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박성재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이미 알았습니다. 고성희는 공포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공포가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걸요.
지하 주차장은 습했고 타이어 냄새가 났습니다. 박성재가 기둥을 돌아 나오자 고성희가 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울지도 않았고 피곤한 표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멀쩡한 얼굴로 가장 잔인한 말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너 왜 이렇게 늦게 내려와? 내 친구는 살았으니까 이제는 나 좀 봐야지. 박성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려고요? 고성희는 핸드백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차용증 사본이었습니다. 고성희는 그 종이를 박성재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지은호가 사인만 하면 끝이야. 근데 안 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해야지. 박성재가 종이를 낚아채려 하자 고성희는 한 발 물러났습니다. 고성희는 박성재가 종이를 잡는 순간 그 종이가 박성재 손에 닿았다는 사실을 이용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성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은호 후배를 왜 이렇게까지 몰아요? 고성희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몰았나? 얘가 나를 몰았지. 얘가 결심만 빨랐으면 내가 이런 꼴 안 됐어. 박성재가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건 어머니 탓이에요. 고성희 눈빛이 한번 흔들렸다가 바로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너는 왜 자꾸 내 아버지 편을 들어? 내 아버지가 너한테 뭘 해줬는데? 박성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해준 게 없으니까 적어도 내가 똑같이 안 하려고요. 고성희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나를 살려. 네가 나를 살리면 내가 착한 아들이 돼. 박성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착한 아들 같은 말로 묵지 마요. 어머니가 하는 건 사람을 묶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고성희가 박성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성희는 아주 가까이 다가와서 박성재 귀에만 들리게 말했습니다. 네가 지금 나를 막으면 네가 제일 먼저 망가져. 네가 제일 먼저 잃어. 박성재가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가 더는 누구도 잃게 하지 마요. 고성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잃게 하지 말라고? 그럼 돈을 줘. 너라도. 박성재는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주면 고성희는 또 요구할 겁니다. 돈을 안 주면 고성희는 병원에서 더 큰 일을 만들 겁니다. 박성재는 그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그때 아버지 박진석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사는 사람이다. 박성재는 그 말이 미웠는데 지금은 그 말이 현실처럼 느껴져서 더 미웠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에게 말했습니다. 돈은 못 줘요. 그리고 지은호 후배도 못 줘요. 고성희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너 지금 나 버린 거니?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막는 거예요. 고성희는 박성재를 똑바로 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네가 선택한 거다. 고성희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던졌습니다. 지은호, 네가 끝까지 버티면 내가 제일 먼저 다칠 거야. 박성재는 그 말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박성재는 그 자리에서 고성희를 더 붙잡지 않았습니다. 붙잡는 순간 고성희는 붙잡힌 사람이 아니라 붙잡아야 하는 사람으로 바뀔 테니까요. 박성재는 고성희가 빠져나갈 길을 주지 않으려고 대신 아버지 박진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병원까지 왔어요. 박진석은 잠깐 침묵했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디? 박성재가 지하 주차장을 말하자 박진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간다. 박진석은 그날 밤 늦게 병원에 왔습니다. 박진석은 변호사와 함께 왔습니다. 박진석은 복도에서 이상철을 먼저 봤습니다. 이상철은 박진석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상철에게 박진석은 그냥 검은 코트 입은 낯선 남자였습니다. 박진석은 이상철 앞에서 말을 낮췄습니다. 이상철 선생님 맞으시죠? 이상철이 고개를 끄덕이자 박진석은 뒤에 있던 변호사에게 눈짓했습니다. 변호사는 바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박진석은 이상철에게 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이상철이 지금 가장 약한 상태라는 걸 알았습니다. 박진석은 대신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병원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접근하면 제가 막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상철이 처음으로 박진석을 자세히 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박진석이 한 박자 쉬고 말했습니다. 박진석입니다.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이상철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상철은 지은호에게서 들었습니다. 고성희가 박진석이라는 이름을 들먹였다는 걸요? 이상철이 더 묻기도 전에 박진석은 먼저 말했습니다. 고성희 문제 때문에 왔습니다.
이지혁 씨 치료에 손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철은 박진석 말을 그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철은 박진석 눈을 보며 이 사람이 핑계를 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상철이 입술을 떨면서 말했습니다. 내 아들 건드리면 나는 참지 못해.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참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고성희는 병원 건물 밖에서 한 번 더 움직였습니다. 고성희는 병원 카페에 앉아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는 병원 내부 사정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부탁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당연히 해줘야 한다는 톤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검사실 이동 동선만 알려줘. 상대가 난처해하자 고성희는 바로 말했습니다. 돈 줄게. 고성희는 그 말을 던지고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돈으로 사람을 움직여본 사람이었습니다. 고성희는 그 방식이 먹히지 않는 순간이 오면 다른 방식으로 바꾸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성희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고성희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박진석 병원 근처에서 더 움직이면 당신이 숨겨온 것부터 법으로 열겠다. 고성희는 문자를 읽고도 바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잠깐 손이 떨렸습니다. 고성희는 손이 떨리는 걸 싫어해서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고성희는 숨을 크게 내쉬고 다시 웃는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웃는 얼굴이 만들어지지 않자 고성희는 입술만 꾹 눌렀습니다. 고성희는 속으로 계산을 바꿨습니다. 돈으로 안 되면 죄책감. 죄책감으로 안 되면 사람들의 눈. 그리고 그 눈을 만들기 가장 좋은 장소가 병원이라는 걸 고성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은호는 병실 밖에서 정보화를 만났습니다. 정보화는 지은호를 붙잡고 말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보화는 지은호 손에 작은 종이를 쥐어줬습니다. 병동 보안 연락처와 비상 호출 번호였습니다. 지은호 씨, 이 번호는 꼭 저장하세요. 누가 접근하면 말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호출 버튼 누르세요. 지은호가 종이를 쥐고 물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것처럼 보일까봐 겁나요. 정보화는 한 박자도 안 쉬고 말했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움직일 때 숨습니다. 지은호 씨는 숨지 마세요. 그 말이 지은호 마음에 박혔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방법처럼 들려서 더 믿었습니다. 그날 밤 이지혁은 다시 숨이 차올랐습니다. 이지혁은 병실에서 잠깐 앉았다가 다시 누웠습니다. 이지혁은 멀쩡한 척하려고 했지만 몸이 먼저 솔직했습니다. 지은호는 그걸 보고도 말을 삼켰습니다. 지은호는 괜찮냐고 묻는 순간 이지혁이 다시 벽을 세울까봐 겁이 났습니다. 이지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은호야, 내가 무서운 건 고성희 씨가 돈을 달라는 게 아니지. 지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저 그 사람이 제 마음을 망가뜨리는 방식이 너무 싫어요. 이지혁이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웃었는데 웃음이 없었습니다. 그럼 내 마음을 지키는 쪽을 선택해. 네가 오늘 한 선택 그게 맞아. 지은호 눈이 젖었지만 지은호는 눈물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이 자기 때문에 더 무너질까 봐요. 그때 병실 밖에서 소란이 났습니다. 누군가 병실 앞에서 보호자 이름을 대고 들어오려 했습니다. 간호사가 막자 그 사람은 나는 가족이다라고 우겼습니다. 정보화가 바로 나왔고 보안 직원도 뒤따랐습니다. 지은호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알았습니다. 고성희 쪽 사람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직접 안 오더라도 사람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보화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병동은 승인된 보호자 외에는 출입 불가입니다. 나가주세요. 그 사람이 한 번 더 우기자 보안 직원이 팔을 잡았습니다. 그 장면을 지은호가 보고 있을 때 지은호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고성희 번호였습니다. 지은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동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세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지은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고성희는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반응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요. 지은호가 받는 순간 그 반응이 고성희에게는 통로가 될 겁니다. 그 밤 정순이는 집에서 잠을 못 잤습니다. 정순이는 거실에서 TV를 켜지도 않았습니다. 정순이는 불을 켜지 않은 채로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에게 계속 전화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지은호가 더 불안해질까 봐 참았습니다. 정순이는 대신 지은호가 보낸 문자 한 줄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엄마, 오늘은 괜찮아. 내일도 괜찮게 할게. 정순이는 그 한 줄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정순이는 그 문장이 괜찮다가 아니라 버틴다라는 뜻임을 알았습니다. 정순이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지은호를 혼자 버티게 하지 않겠다고요. 며칠 뒤 이 지역은 다시 회복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이동하는 순간에도 병원 복도는 조용했는데 그 조용함 속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따라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지은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흔들릴 것 같아서요. 그날 오후 박영라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박진석이었습니다. 박영라는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박진석은 짧게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병원까지 갔다. 박영라가 숨을 삼켰습니다. 또요? 박진석이 한 박자 쉬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끝낼 거다. 박영라는 그 말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박영라는 끝낸다라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박영라는 한동안 창밖을 봤습니다. 박영라는 어머니 고성이가 망가지는 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는 누군가가 어머니 때문에 망가지는 것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영라는 결국 짧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람부터 다치지 않게 해요. 박진석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그냥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날 이후 병원 주변이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고성이가 멈춘 게 아니라 박진석이 길을 끊어놓은 탓이었습니다. 고성이는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찾겠지만 당장 오늘은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끝내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고성이는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포기라는 단어를 자기 사전에 넣지 않은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지은호는 그날 밤 박성재에게서 짧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성재는 말을 꾸미지 않았습니다. 지은호 후배, 오늘 로비에서 어머니가 김다정 어머니까지 건드렸어. 지은호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김다정 어머니가요? 박성재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응. 어머니는 사람을 가리지 않아. 그래서 너 혼자 막지 마. 네가 혼자 막으면 너부터 무너져. 지은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자꾸 제가 뭘 잘못한 것 같아요. 박성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한 사람은 남을 죄인으로 만들고 그걸로 돈을 받아내. 지은호가 그 말을 듣고 손바닥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은호는 자신이 아직도 고성이 말에 흔들리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박성재가 흔들린다는 걸 눈치채고도 다그치지 않으니까 지은호는 처음으로 숨이 조금 쉬어졌습니다. 그날 새벽 고성이는 다른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고성이는 휴대폰에서 연락처를 열었고 이름 대신 저장된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상대는 기자였습니다. 고성이는 부탁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재벌가 아들 수술 받는다는 소문 너도 들었지. 그 소문 더 커지면 누가 제일 불편할까? 기자가 조심스럽게 대꾸하자 고성이는 짧게 웃었습니다. 나는 이야기만 던질게. 너는 네가 알아서 써. 대신 너무 대놓고 쓰지 마. 사람들 귀만 간지리면 돼. 고성이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고성이는 아직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오늘도 누군가의 숨을 조여서 자기 숨을 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정보화는 박진석에게 바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병원 주변 소문이 다시 움직입니다. 기사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진석이 짧게 물었습니다. 출처. 정보화가 대답했습니다. 고성이 이사장님 쪽으로 보입니다. 특정 기자가 병원 앞을 맴돌았습니다. 박진석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체면 같은 건 없다. 전부 막아. 법으로. 박진석은 곧장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진석은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성이가 병원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번호로 연락했는지 전부 정리해. 그리고 병원에는 공식 경고 공문 넣어. 내 사람 이름 팔면 바로 대응한다. 지은호는 그날부터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은호는 휴대폰 진동이 올 때마다 손이 굳었지만 화면을 뒤집고 정순이 손을 한 번 더 잡았습니다. 지은호는 이제 미안하다 대신 지키겠다를 고르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고성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습니다. 고성이는 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다음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박진석이 고성이를 끝까지 벌주고 내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박진석이 한 번쯤은 용서하고 정리하는 결말이 맞을까요?
여러분은 박진석이 용서하는 쪽이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용서하지 않는 쪽이 맞다고 보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사이 김다정은 결국 눈치를 챘습니다. 이상철이 병원이라는 말만 반복할 때부터 김다정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김다정은 집에서 밥을 하다가도 손이 멈췄고 설거지를 하다가도 물줄기가 엉뚱한 곳으로 튀었습니다. 김다정은 이유를 몰라도 가족이 숨기는 게 있다는 걸 알아채는 사람이었습니다. 김다정은 이지환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이지환, 너 오늘 차 좀 빼. 이지환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시게요? 김다정은 대답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이지환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지환은 어머니 김다정 얼굴이 굳어 있는 걸 보고 차키부터 챙겼습니다. 이지환은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알았습니다. 어머니 김다정이 평소와 다르게 말이 없을 때는 이미 마음속에 결론을 내렸을 때라는 걸요. 병원에 도착하자 김다정은 주차장부터 훑었습니다. 김다정은 병원 입구로 들어가다가 멈췄습니다. 김다정은 멀리서 이상철을 봤습니다. 이상철이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이상철 어깨가 평소보다 더 내려가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그 어깨를 보는 순간 다리가 잠깐 풀렸습니다. 김다정은 입술을 깨물고 다시 걸었습니다. 여보. 이상철이 김다정을 보자마자 아주 잠깐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상철은 왜 왔어? 라고 묻지 못했습니다. 이상철은 김다정이 오면 더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김다정이 이상철에게 다가와 낮게 물었습니다. 이지혁 무슨 일이야? 이상철이 숨을 한번 크게 들이켰다가 내쉬었습니다. 검사 받다가 수술까지 잡혔다. 김다정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다정은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김다정은 대신 이상철 팔을 꽉 잡았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왜 이제 말해? 왜 나만 빼? 김다정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상철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흔들릴까봐. 김다정이 바로 잘랐습니다. 내가 흔들리는 게 무서워서 너희가 무너지는 걸 숨긴 거야? 김다정은 그 말 끝에 눈물이 맺혔지만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김다정은 울기 시작하면 이지혁 앞에서 더 못 버틸까봐 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이지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형 어디 있어요? 이상철이 병실 쪽을 가리켰습니다. 이지환은 그 방향으로 뛰지 않았습니다. 이지환은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이지환은 급하게 들어가면 형 이지혁이 더 숨길 것 같아서 일부러 속도를 늦췄습니다. 병실 앞에서 이지환은 정보화를 봤습니다. 정보화가 출입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환이 이름을 말하자 정보화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이지환은 그 멈칫이 사람을 모르겠다가 아니라 상황을 판단한다는 멈칫이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이지환이 낮게 물었습니다. 여기 누가 자꾸 들어오려고 했어요? 정보화가 짧게 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시도는 있습니다. 이지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고성희 이사장님 쪽이죠. 정보화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지환은 그 순간 고성희가 어디까지 손을 뻗었는지 감이 잡혔습니다. 이지환은 어머니 김다정이 이 병원에 온 걸 고성희가 알게 되면 고성희는 바로 그걸 이용할 겁니다. 엄마라는 단어로 지은호를 묶듯이 어머니라는 존재로 이지혁 가족을 묶을 겁니다. 그 예상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맞았습니다. 병원 로비 한쪽 김다정이 커피를 사러 잠깐 내려온 순간이었습니다. 김다정이 손에 컵을 들고 돌아서는데 누군가 김다정 앞을 막았습니다. 김다정은 고개를 들었고 그 사람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고성희였습니다. 고성희는 로비에서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마치 우연히 만난 지인처럼 말했습니다. 김다정 씨, 오랜만이에요. 김다정은 웃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고성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나도 사람이잖아. 나도 아픈 곳 오지. 근데 김다정 씨는 이지혁 씨 때문에 온 거지? 김다정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다정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 아들 이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 고성희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아들? 김다정 씨는 자기 아들 지키려고 여기 온 거고 나는 내 상황 지키려고 여기 온 거야. 비슷하지 않아? 김다정이 고성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너랑 나는 안 비슷해. 고성희가 웃었습니다. 그래, 안 비슷해. 근데 결과는 비슷할 수 있지. 누가 더 먼저 무너지느냐, 그거. 김다정이 커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컵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작게 났는데 그 소리가 로비에서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고성희, 너 지금 뭘 하려고? 고성희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다만 김다정 씨, 이지혁 씨 쪽에서 나한테 돈 한 푼도 안 주면 나도 방법이 없잖아. 나 혼자 망하면 끝이야. 너희도 편하진 않을걸. 김다정 눈빛이 번쩍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돈 줄 이유가 없어. 고성이가 한 박자 쉬고 이번에는 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지은호한테라도 받아야지. 걔가 내 딸이잖아. 김다정은 그 말을 듣고 몸이 잠깐 굳었습니다. 김다정은 지은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지혁 주변에 있는 후배. 어딘가 말이 없고 마음이 단단한 아이. 김다정은 그 아이를 떠올렸습니다. 고성이가 그 아이를 딸이라고 부르는 순간 김다정은 그게 사랑이 아니라 소유라는 걸 바로 알아챘습니다. 김다정이 고성이에게 말했습니다. 너 그 애를 딸이라고 부를 자격 없어. 고성이가 웃었습니다. 자격? 자격은 내가 만들면 돼. 돈만 있으면. 그때 이지환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이지환은 고성이를 보자마자 한 걸음도 멈추지 않고 다가갔습니다. 이지환은 고성이를 향해 낮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여기 병원입니다. 더는 여기서 흔들지 마세요. 고성이가 이지환을 봤습니다. 고성이는 이지환이 자신을 어려워하지 않는 눈이라는 걸 보고 입꼬리가 잠깐 굳었습니다. 너 아직도 그렇게 말해? 이지환이 딱 잘랐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김다정이 이지환 옆으로 서자 고성이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로비에서 싸우는 모습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피해자 이미지가 깨지는 걸 싫어했습니다. 고성이는 대신 조용히 말하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좋아. 오늘은 이만. 고성이는 돌아서며 김다정에게 마지막으로 던졌습니다. 김다정 씨, 지은호가 끝까지 버티면 그 애가 제일 먼저 다칠 거야. 그게 싫으면 당신들이 먼저 움직이든가. 고성이가 사라지고 나서 김다정은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김다정은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지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올라가요. 형이 기다려요. 김다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다정은 속으로만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겠다고요. 숨기면 고성이 같은 사람이 그 틈을 파고든다고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